예, 반갑습니다. 오늘 5월 9일 청주 모임 하는 시간이거든요. 이제 온라인으로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성 상태 괜찮은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거사님이 한번 오셔서 대화를 진행하면서 공부를 해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1대1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저는 52세 된 대구에 사는 남성이고요. 예. 한 가정의 가장이고, 예. 애들 키우고 있고, 예. 그렇게 살고 있고, 예. 이 공부를 알게 된 거는 옹지릴라 쌤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 거는 지금 5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 공부나 영성 이쪽을 알게 된 거는 그냥 그 용어만 들어보기 시작한 걸로 따지면은 한 2년 반 정도 된 거고요. 영성, 예. 마음, 깨달음, 이게 예. 같은 어떤 길이라는 거를 어렴풋이 그때쯤 아시게 된 건가요? 아니, 이제 이게 같은 거라는 건 몰랐어요. 예. 그냥 그때는 이제 제가 사업이 굉장히 좀 힘들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힘든 때였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잡생각이 많으니까 그 유튜브 보면서 이제 예. 마음을 좀 다스려야겠다 싶어서 예. 그러고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마음 공부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마음을 이제 차분히 가라앉히는 거구나. 네. 가라앉히면 뭐 그게 끝이지 생각하고. 그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 나와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냥 예. 마음을 이렇게 고요히 하세요. 예. 뭐 이런. 예. 그리고 보다가 한 1년 반쯤 전부터 이제 법상 스님 유튜브를 어떻게 이제 연결돼서 알게 됐고. 예. 처음에는 똑같은 마음 공부려니 예. 생각을 했는데, 불교 스님이 말씀을 하시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기존에 이제 불교라는 거가 많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럼 기존에 알고 있던 불교는 어떤? 저는 이제 저희 모친이 예. 그 불교에 이제 독실한 신자셔가지고 예. 어릴 때부터 봤는데 불교라는 게 어떤 기복적인 상당히 기도를 해서 내가 이제 죽어서 천당을 가든 지옥을 가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도 어떤 부처님에 대한 존재가 나를 보살펴 주실 거다. 기도를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릴 때는 그렇게 이제 옆에서 이제 보고만 있었는데, 나이가 들고 청년이 되고 하면서부터 거기서 반감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그런 거라면 그런 불교에 대한 반감이 생기셨다는 얘기죠. 그 반감이라는 게 싫다 이런 것보다는 과연 어떤 그런 특정한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존재가 우리를 보살핀다면 그건 맞지 않지 않을까. 막연히 그런. 그게 하나님이라고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됐든 조물주가 됐든 창조주가 됐든 뭔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뭔가 복을 바라고 기도를 하면은 뭔가 소원을 들어주고 하는 그런 구조라면은 맞지 않은 게 아닐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누가 있고 내가 또 따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복종 관계, 주종 관계, 주종 관계가 되면은 이건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거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세상 사는 일도 바쁘면서 또, 예. 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다가 세상 사는 일이 바쁘고 젊을 때는 또 자기의 어떤, 긍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종교 나는 안 믿어. 자기 신념이나 뭐 이런 것들. 예. 그러면서,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한 3년 전부터 마음이나 뭐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됐다 했는데, 근데 초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니까 뭔가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 마음이 막 산란하고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그거를 좀 안정시켜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려는 쪽으로 이제 그 법문이나 이런 거를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1년 반 전에 법상 스님의 그 법문을 들으시면서 불교에 대해서 좀 새롭게 인식하게 되셨네요. 그렇죠. 이제 어떤 선불교라는 거에 대해서 예.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이제 불교를 다니면 불교 이제 절에 다니고 하면서도 그 의미를 정확히 몰랐죠. 예. 절에 있는 어떤 뭐 상징물들, 특히 예. 시부도 같은 거는 예. 전혀 몰랐죠. 그런데 이게 다 뜻이 있는 거구나. 뜻이 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스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 기존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왔던 거를 완전히 바꾸는. 근데 그 얘기를 저는 그 전에 스님이나 뭐 이런 데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법상 스님이 참 특이한 분이다.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했고, 이게 선의 원래 인식이 이런 거더라고. 원래 불교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거라는 거를 전혀 몰랐죠. 그 새롭게 알게 됐죠. 그래서 법상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진짜 불교가 이거구나. 이런 좀 인식의 전환이 오신 거네요. 인식의 전환이 왔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들으시다가 한 5개월, 5, 6개월 전부터 이렇게 저희 이거 들으셨다 했는데, 뭐, 또 이렇게 그렇게 좀 내용을 달리해서 들은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그때 법상 스님 걸 계속 들으면서 들었는데, 법상 스님은 좀 아무리 스님이고 하셔가지고, 많은 대중을 하셔야 되니까, 너무 유하게 가르친. 그러니까 어떤 딱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야! 말씀을 안 하시고, 뭔가 광범위하게 두루두루 바른 생각, 불교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출 수 있도록 생활 방식도 다르게 가질 수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이제 새롭다 생각을 했는데, 법상 스님은 이제 스님이 많은 대중을 저걸 해야 되니까 좀 더 광범위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범위 내에서만 하시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나중에는 좀 더 뭔가 있는데 스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 지금. 그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쩌다가 그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몽지쌤하고 릴라쌤 이제 유튜브가 링크가 돼가지고 듣기 시작했죠. 그래, 한 5개월, 6개월 정도 들으셨는데, 이게 뭐 쉽게 받아들여지시던가요? 이렇게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영성 공부, 책도 이렇게 보면서. 그잖아요. 어떤 책들 주로 보셨어요? 뭐, 마라지나 마리씨, 나는. 그게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영성서적 같이 읽으시면서 마음 공부, 안정시키는 공부 하다가 이렇게 오신 거네요. 그리고, 특히 제가 좋아했던 건 에카르 톨레. 그 현존을 좀 강조하는. 그때 이제 읽을 때는 뭐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글이 이해를 못했지만 글이 참 좋구나. 그 기존에 있던 생각이랑 좀 틀리구나. 그 마라시 같은 경우는 막 형광펜 이렇게
그어가면서 좋은 예. 글이 있으면 이제. 예. 근데 이해는 안 됐어요. 예. 근데 괜히 좋았어요. 예. 예. 그 말은 하나의 끈을 잡은 듯한 뭔가 길이 보이는 듯한 이게 보이는 게 이게 다가 아닐까라는 그 전의 생각들에 예. 대한 어떤 하나의 약간의 희망. 예, 희망. 예. 뭔가 돌파구가 열리는 것 같은.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 거다. 그래. 그런 깨달음에, 그게 깨달음인지는 몰랐어요. 예.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예. 거는 이제 모르시는 전혀 거네요. 몰랐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연결 지점들이 있었던 거네요. 그 거기에서. 연결 지점을 좀 찾은 게 최근에. 아, 최근에요? 예. 그게 이 얘기랑 이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표현이 좀 다를 뿐이구나. 예. 근데 그전에는 이제 그거는 모르고, 예.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이 예.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랑 좀 틀리니까, 예. 여기 좀 뭔가 길이 있을 거라고 예. 막연한 기대만 갖고 계속 본 거죠. 예. 그러면은 한 5, 6개월 전에 이렇게 들으시면서 뭔가 어떤 식의 변화들이 있으셨나요? 처음과 어떤 그 이후의 여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처음에 2개월 정도는 그냥 좋아서 여기도 길이 있을까라는 예. 희망을 가지고 막 들었어요. 예. 얼마나 들으셨어요? 하루에 뭐. 처음에 들을 때는 7, 8시간. 하루에 7, 8시간 들으셨어요? 예. 그거는 뭐 그냥 듣고 싶어서 들으셨겠죠? 억지로 그렇게 들으신 건 아니겠죠? 그냥 계속. 네. 왜냐면 제가 그 전에 영상책이나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은 크게 없어졌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선생님 유튜브를 들으니까 이게 자꾸 짜맞춰지는 거예요. 어전에 읽은 것들이랑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영상책을 보면서 이해 못했던 부분들이. 이해 못했던 부분들이. 이게. 이해가 되는 거네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자꾸 또 듣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듣다가 한 2월 중순쯤에 이제 그때 본문을 이렇게 또 운전을 해가면서 본문을 듣는데 그때 한 2개월 정도 한 7, 8시간 들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답답했는데 그날 이제 본문을 하시는데 이틀 전부터 그 소리가 계속 자꾸 내려놔라. 생각하지 마. 이제 모르겠다. 되든 안 되든 생각하지 말고 듣기만 하자. 그래서 한 이틀 후에 이제 운전을 하는데 그때 본문에서 그런 말씀하세요.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근데 그 뜻을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떻게 그 당시에 이해를 했냐면 과거의 생각으로도 잡을 수 없고 미래도 잡을 수 없고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도 잡을 수 없고 과거에 대한 생각 속에서도 잡을 수 없고 현재에 대한 생각 속에서도 잡을 수 없다. 그 얘기를 딱 하셔. 그래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이 일어나더라고요. 과거에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 현재는 모르겠어요. 과거에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건 뭐지, 이거.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거네. 그냥 딴 게 아니라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게 그냥 이거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확 자각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머리에 남더라고요. 이거. 그리고 나서 계속 그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이거네라고 생각이 나고 나니까 계속 그 머리에 남으면서 자꾸 이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지금 아까 와닿은 그 자리가? 그때는 그냥 뭐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쑥 이렇게 보게 됐는데 지나고 나니까 자꾸 이것에 관심이 모아지는 거였네요. 관심이 모아지다가 한 일주일 지난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맞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죠. 그 카톡으로 여쭤보고 전화를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약간 맛을 본 것 같다. 맛만 봤다. 그런 얘기만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 이게 맞는 거구나. 아. 그 생각을 했죠. 그 이후에 뭐 그때 2월이라 하셨잖아요. 지금 5월인데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떤 그런 삶에서의 변화나 아니면 법문 듣는 과정에서 변화나 이런 게 좀 있으셨어요? 삶에서의 변화는 많죠. 어떻게 달라지시던가요? 일단은 이 자리가 좀 확연히 더 커진다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생각을 이제 약간 바라보는 능력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생각이 다가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하는데 명상도 작년에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명상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명상을 하게 되면 자꾸 또 생각을 하게 되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묵상이라 그래야죠. 앉아서 한 20분, 30분 정도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고.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느끼는 약간 눈 감고 하는 게 아니라 눈 뜨고 그 한 달 전쯤 됐나? 묵상을 하는데 이게 이거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이. 그 세상이 요 생각이구나 이렇게 보였던 건가요? 그때 당시엔 두 개로 나눠졌어. 그래서 지금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거 사물과 이제 요거와 지금 요 순간에 요거 빼면은 나머지는 다 생각이다. 요거 빼면. 근데 요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보이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고 나머지는 다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때? 총 2월 달에요? 아니 2월 달에 묵상할 때 그게 한 달 전쯤 됐을 거예요. 세상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내가 그동안 살아왔는 게 있는데 그건 다 기억일 뿐이고 뭐 그 기억조차도 뭐 날 때 있고 안 날 때 있는 거고 지금 요거 하고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 뭐 요거라는 건 눈앞에 요 사물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자리를 말하는 건가요? 요 순간. 요 순간. 이 순간. 요 순간에 드러나는 요거 그러니까 사진 한 장. 사진 한 장하고 나머지는 다 생각이다. 생각. 그러니까 눈앞에 드러나는 전경 같은 거 이걸 말씀하시는 거. 요거랑 생각일 뿐이다. 세상이라는 게. 이 순간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 이 순간 이거 있음. 요거랑. 근데 요것도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있다는 요거. 근데 요게 이제 요 그림으로 하나 드러나고. 나머지는 다 생각. 생각.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실체가 없네 싶으니까. 내가 살아온 세상이 세상은 모르겠고 내 인생이 너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생각이 없으면 뭐 그것도 없는 거고. 그때 굉장히 좀 억울하대요. 근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억울한 것보다는 자꾸 또 여기를 탐구하고 싶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어떤 생각이 계속 드냐면 뭐 생각이 이제 이 자리가 드러나는 거에 대한 자꾸 탐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식으로 탐구가 진행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공간에서 이렇게 리라 선생님을 보고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옛날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비교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건물 제가 나머지는 딱 보이는 거 이것만 봐야 되는 있는데 제 머리 뒤에 몸 뒤에 있는 뭔가 세상 문. 이 문부터 해가지고 뒤쪽에 이 건물 오면서의 그 도로 그게 보고 있으면서도 그걸 항상 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딱 있다고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경험을 하고 있었구나. 이 경험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그렇게 세상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경험은
그게 생각이라는 걸 배제를 시켜버리니까 예. 이 자리만 딱 드러나더라. 아, 그게 생각은 망상이니까 그걸 네. 이렇게 배제하고 보니까 그냥 네. 요것만 드러나더라. 그 거창하게 그냥 얘기하는 게 거창하게 뭐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이 네. 한순간만 봐도 예. 내가 지금 생각 속에 살고 있구나 예. 싶은 거예요. 예. 이게 맞는지 아,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식의 통찰이 나름대로- 있었던 예. 거네요. 그래서 이게 지난 삶에서 내가 좀 실수를 하고 있었던 부분을 좀 보게 된 거네요. 예. 예, 뭔가 착각의 그 예. 생각일 뿐인데 그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어서 예. 그 세상 속에 내가 산다는 생각, 우리가 사실은 생각 속으로 펼쳐지는 세계일 뿐인데, 그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어서 그 속에 내가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근데 지금 보니까 눈앞에 드러나는 이것일 뿐인데, 나머지는 다 생각인데, 예, 그래서 억울하기도 하고, 헛살았다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으셨다, 이런 거네요. 예. 그래서 그들로부터는 계속 이제 세상을 이게 좀 내려도 되죠. 예. 답답해서. 예. 세상을 보는 눈이 좀 틀려졌다 그래. 예. 틀려졌어요. 예. 그리고 무슨 이제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생각일 뿐이다. 예. 그리고 자꾸 그 생각을 지금 이 순간과 비교를 이 순간에 딱 가져와 봐요. 예. 그 예를 생각을 들면, 이렇게 예. 갖고 와 보는 거예요. 여기 눈앞으로. 제가 이제 일부러 이제 괴로운 생각을 예. 올라올 때는 그 일을 많이 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내일 자금이 얼마가 필요하다. 예. 그러면 그 생각을 이 순간에 가져와 봐요. 예. 이 순간과 맞냐? 예.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제끼고. 예. 그게 이 순간에 있다. 그게 그 일이 이 순간의 일이냐를 봤을 때 예. 전혀 상관이 없으면 그냥 놓아버리고. 그렇죠. 예. 근데 이 순간의 일이라는 게 이 순간과 맞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 순간의 일이냐. 그렇죠. 그렇죠. 이 근데 순간의 일이냐 그러면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 네.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쓸데없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네. 그리고 놓아버리고.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일은 별일 없잖아요. 별일 큰일도 없잖아. 큰일도 없고 잘못된 일도 사실 네. 없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식의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이렇게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 갑자기 번뇌가 생기고 그러면 거기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면 가져와 보니까 지금 아무 문제가 없고 사실 그렇게 생각에 빠져가지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데 싶으면 이제 맞아요. 놓아버리고 이런 식의 그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럼 지금? 예, 지금 그걸 계속 연습이라 그래야 되나? 예. 연습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자꾸 또 이제 그렇게 되죠? 돼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갖고 와 보시는 걸 거예요. 그게. 예. 그 뭔가 일어나면 그 불안이나 네, 미래에 대한 맞아요. 불안이 일어나면 이게 자기 스스로가 불편함을 느끼니까 가져와 보면 지금 이렇게 고민할 일이 아닌데 싶어서 놓아버리고.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들으면 내가 지금 이 순간조차도 예. 앞에 불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게 이 일일까? 예. 근데 예. 지금은 자신은 없어요. 불이 났는데 그게 지금- 진짜 일일까? 지금 바로 이 속에서 예. 불이 나도 예. 그게 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생각이 아니니까 제외하지는 못하겠네. 아직은. 그래서 일단은 많이 좀 편안해지셨겠네요. 굉장히 좀 편해졌어요. 사는 데서 그 괴로움이 많이 덜어지고 법문도 좀 또 듣는 폭이 좀 넓어지고 들리는 폭이 넓어지고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많이 좀 넓었어요. 예,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실감이 나나요? 뭘 지적하는지, 뭘 가리키는지. 이게 뭐라고 이렇게 딱 형상은 아닌데 그 전체가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와닿나요?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손으로 다 표현할 수 있고 이겁니다를 그냥 이렇게도 이겁니다 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죽비도 이렇게 이겁니다 할 수도 있고 이겁니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와닿습니까? 뭘 가리키는지.
이게 손의 움직임이나 소리나 어떤 형상은 아닌데 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이 자리가 물론 지금 저랑 대화하고 있는데도 변함없는 이게 자각이 되시나요? 예. 예. 저는 여기 있어요. 저는 약간 이런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겁니다. 이거보다는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죠. 예. 예. 순간. 지금 이 순간. 순간. 순간도 말이 좀 안 나죠. 네. 순간 하면 또 지나간 거잖아요. 지나간 거죠. 예. 근데 순간. 있음도 사실은 네. 언어적인 규정이잖아요. 있음이라는 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있다 그러면은 뭐가 있다. 네. 이것도 다시 분별이죠. 생각이죠. 형상화된 네. 거죠. 있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있음이라는 규정이 아니라 하든 있음 하든 가만히 있든 이것인 거. 이것일 때나 할 때나 있음 할 때나 똑같은 거. 그건 어떤 언어적인 있음이 아니거든요. 어떤 가만히 있는 이런 모양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그게 와닿으시냐 이거죠. 그 변함없는 이게. 그러니까 생각, 느낌, 말, 소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그 모든 모양을 머금고 있다 해야 되나? 이게 이렇게 자각이 돼요. 변함없는 그게. 예. 예. 요거. 그거를 이제 가리키는 거거든요, 요거. 근데 저는 이걸 예. 어떻게 계속 예. 느끼냐 하면, 전번에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항상 이게 새롭게 느껴져요. 새롭게요? 예. 어떻게? 그러니까, 내 인생에 처음 경험하는 신선한. 느낌. 예. 예전에 그러면은 예전에 이게 없었나요? 자각하기 전에? 어렸을 때? 기억 속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내가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자각은 없었지만 이 바탕을 떠나서 살아오셨냐?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에 이렇게 돌아보면. 예. 이 바탕에서 살아왔죠. 근데 그 사실을 내가 자각을 못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그렇죠. 예, 그렇죠. 자각은 못했는데, 예.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죠? 항상 이래 왔어요. 예, 예. 이래 왔는데, 예. 지금 이 순간에 이거를 보면 예. 너무 새로워요. 예.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탐구를 해보니까, 예. 내 평생은 기억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처음 자각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평생은 내 기억이니까 나의 인생은 지금 떠오르는 기억이잖아요. 예. 기억이니까 예. 그건 생각이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거는 다 낡은 것이고 죽은 것이고 이것만이 생생하고 새롭다. 네. 예. 근데 그거를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죠. 이것만이 사실은 그거는 이제 죽은 거죠. 다 관념이고 이것만이 항상 깨어 있고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신선하다, 생생하다 이런 식의 표현도 하거든. 살아 있다. 이것만이 항상 신선한 거고 이거는 죽은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새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도 표현이지만 근데 이것을 지금 내가 얻었다, 지금 생겨났다가 아니라 어렸을 때도 이 바탕 위에서 살아오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내가 자각하지 못할 때에도. 네, 그렇게 그렇죠? 살아왔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내가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근데 이제서야 비로소 이런 사실이 있구나라고 자각을 하고 또 여기에 익숙하고 이 삶을 더 되게 주의 깊게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아닌 나머지는 다 죽은 거구나. 다 과거구나. 분별이구나. 근데 이건 항상 매 순간 새롭게 싱싱하게 살아있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온다 이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 중에 물론 이제 공부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상태를 경험하시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충분히 아실 거예요. 과거는 진짜 죽은 거구나. 생각일 뿐이구나. 사실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미래도 사실은 상상일 뿐이구나. 이런 걸 충분히 너무도 당연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지실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그게 그게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한데 너무나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억울해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의 일에 있어서 아까 그냥 좀 미루어 짐작하기에 이것도 지금 눈앞에 불이 나도 진짜는 아니겠구나라는 이런 식의 어떤 짐작은 되신다 하는데 그게 확 와닿지는 아직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명료하게. 그게 이제 공부가 좀 깊어지면 뭐냐면 그러니까 거친 우리가 추번뇌, 세번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친 번뇌, 미세한 번뇌 얘기하는데 과거의 어떤 기억이나 이런 거는 너무 거칠게 일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금방 알아져요. 이게 망상이구나라는 게. 그리고 미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상상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그게 금방 제일 먼저 과거에서 저는 공부를 해보니까 과거에서 금방 풀려나는 것 같아요. 과거에서. 사실은 과거는 체험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 과거를 반복하지 않고 과거로 갈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도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대신에 현재 문제나 어떤 미래에 대해서는 그거 어떤 존재한다는 그런 게 강하고 특히 미래보다는 현재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갖고 계실 거고 그 어렴풋이 그냥 미래도 생각일 거야 라는 것을 갖고 계시는 분도 많아요. 우리가 체험하지 않아도. 근데 이제 문득 이렇게 딱 이 자리가 나가보면 물론 과거가 탁 망상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보이고 사실 미래도 그런 거라는 거를 우리가 금방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래서 그건 이제 추번뇌, 거친 거, 어떤 눈앞에 경험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지는데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이것들이 존재한다는 그 느낌은 너무 순간적으로 작동되는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 보세요. 만약에 눈앞에 불이 났다라는 것이 우리가 분별이 없으면 그게 인지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어린애 같은 경우는 그게 뭔지 모르죠. 우리가 애들이라는 건 뭐냐면 성인과 달리 분별이 약하잖아요. 분별의 기제가 복잡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분별할 수 있는 길이 미분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불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뜨거움 정도였던 그런 느낌 정도만 있을 뿐이지 이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아무거나 만지려고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해를 돕는 이제 방편의 얘기인데 사실 그것도 분별이죠. 순식간에 일어난. 근데 우리는 평생 그 분별이 너무 익숙하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찰나간에 그 분별이 작동되는지를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밀하게 그다음에 너무 고질적으로 집착적으로 작동되는 거라 그게 이제 분별 망상 그것도 생각 분별 망상이라는 거를 잘 못 보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실체감이 사라져야지 우리가 3세에서 해탈한다 이런 시간상에서 벗어난다라는 그런 거 아니면 눈앞에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자유 풀려나는 식의 어떤 내적인 전환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의 눈앞에 있는 어떤 것에서 풀려나는 것은 눈앞에 있는 어떤 사물이나 아니면 불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나 또 사실 내 몸이라는 것도 눈앞에 있거든요. 이 몸에서 풀려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전환이다. 그래서 여전히 눈앞에 사물이 있고 눈앞에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남아있는 상태는 이 몸이 나라는 분별도 남아있는 상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것도 분별이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공부가 더 정밀해져 버려야 돼요. 정밀해진다는 건 보는 눈이 그 찰나간에 작동되는 분별의 기제를 이렇게 보는 눈이
이렇게 이게 생겨나거든요. 우리 내면에 그런 안목이 있어요. 그 안목이라는 건 뭐냐면 이 본성, 이 살아있음, 이 자체는 그 모든 것이 분별이 일어나는 원천이거든요. 근데 이건 어떤 모양도 아니고 어떤 형태도 아니고 어떤 움직임도 아니죠. 사실 이것이 신선하다 하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느낌인 것이고. 근데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표현에 공감이 되죠, 충분히. 왜냐면 이거 끊임없이 그냥 뭔가를 계속 드러내고 있으니까. 기존의 우리 지식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죠. 벌써 표현해버리면 죽은 게 돼버리는 것이고. 네, 그런 식의 공부가 진행되는 게 우리가 안목이라고 하는데, 안목은 뭐 갈고 닦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기존의 습관, 막 과거에 떨어지고 미래에 떨어지고 눈앞에 있는 사물에 떨어지는 그 습관이 약화될수록 이 보는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보게 되거든요. 습관으로서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분별하는 습관으로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서 보게 되면 여기에는 그 모든 분별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그거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 눈에 이 자리에서 보게 되면은 그 찰나 안에 작동되는 분별도 탁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과거가 생각이라는 것이 보였듯이 눈앞에 일어나는 것도 내가 이름 붙이고 있는 것이고 지식을 끌어올리는 것이고 망상을 더 씌우는 것이라는, 그 다음에 눈앞에 탁 눈 감았을 때는 없잖아요. 사실은 시각적인 분별과 소리의 분별과 지식과 정보와 이름 붙임이 작동되기 때문에 컵이다, 죽비다, 나다, 뭐 불이 났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는 되는데 자기가 삶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각이고 깨어남이거든요. 그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건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생기죠. 법문 듣다 보니까 그런 식의 전환이 왔듯이. 근데 이거는 이제 듣고 있어야 되죠. 이게 그 다음에 대한 어떤 여정에 대한 안내인데 이것도 망상이라는 것이 자각이 돼야 된다. 눈앞에 있는 어떤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은 이런 식의 사물의 존재 아니면 자기 이 육체가 나라는 그런 것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분별의 작용으로서 존재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보여야지 현재에서도 해탈하는 거예요. 3세에서 벗어난다는 게 금강에서 말하는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 미래의 마음, 현재의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뭔가 마음이 있으면서 마음이라는 것이 분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 대상에 순식간에 사로잡히면서 존재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건 과거도 없다. 망상이다. 미래도 망상이다. 현재도 망상이다. 그 실체가 없다 이거예요. 망상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제 금강경의 그 구절이 진정으로 자기 삶의 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도 이제 어떤 물질감에서는 또 해탈했는데 뭔가 마음속에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하는 또 더 미세한 잔상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하여튼 뭐다라고 하면 다 망상이에요. 근데 그런 데서도 벗어나는 이제 여정이 있는데 몸에서 이렇게 탁 풀려나면 진짜 공부가 아주 진짜 차원이 다른 공부가 되고 삶의 질도 아주 달라지죠. 우리가 사실은 몸에 연연하면서 고통받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변화를 이제 경험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가 물질적인 것에서의 구속, 정신적인 어떤 것에서의 구속, 그게 아주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먼지 티끌 만한 것이든 다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 말할 만한 것, 모양화되는 것은 다 의식일 뿐이다. 분별의식. 여기서 일어난 망념일 뿐이다라는 거를 깨닫는 게 이 공부죠. 마음 공부. 그러니까 진짜 공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탈하는 공부. 어떤 안정시키고 고요하게 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좀 초보적인 단계에서 뭔가 마음을 가라앉히는 공부가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아야지 보이는 눈이 조금 생기거든요. 듣는 귀도 생기고. 근데
근데 진짜 마음 공부는 뭐냐면 사실은 어떤 마음도 없다라는 그거를 깨닫는 게 어떤 식으로 분별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거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뭐 이 자리다, 현존이다, 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방편의 말이다라는 거를 알게 돼. 그것도 분별이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 정멸한 그걸 이제 흔히 정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정멸이라는 거는 그냥 마음의 어떤 그 존재화시키는 분별심이 완전히 멸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이 시끄러웠던 게 아니라 마음 속에서 내가 시비 분별하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게 소음이었구나. 그래서 핵폭탄이 터져도 진짜 세상은 고요하구나 이런 말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터져봐야 그것도 분별이니까. 그래서 그런 공부가 이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좀 진행이 이제 돼야지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저는 요즘 최근 좀 느끼는 게, 예. 그 책이나 뭐 이런 걸 들으면서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실제적인 자기가 이렇게 알무로 이렇게 다가오니까 다 이성이 그 용어가 있던데 이성을 굴복시키더라고요. 조복시키는. 예.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세상이 그때 생각이구나 그거를 보고 난 뒤로는 예. 옛날에는 생각을 그래 이건 생각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 예. 이제는 그 이성이 생각이 이거는 과거는 생각일 뿐이야라는 게 그 이성이 그래 맞아 동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현실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보니까 생각이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더라. 그러니까 생각이 뒤따라오더라. 네. 삶에서의 발견이 먼저이고 공부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잘못 공부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관념, 법에 대한 상을 갖고 자기 어떤 삶을 꿰맞추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잘못된 공부인 것이고. 네, 거꾸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을 조복시킨다는 건 그거예요. 진짜 눈앞에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이렇게 발견해서 그 생각이 그거에 맞게 정리되고 조복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도로를 낼 때 처음부터 아스콘을 깔지는 않잖아요. 길을 뚫어내면은 거기에 잘 정교하게 정리된 뭐 아스콘 공사를 막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가 뭐냐면 자기 삶에서의 진실을 발견하고 그거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뒤에 이제 생각이 가면서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거꾸로 하면은 진짜 길도 안 난 데다가 자꾸 뭔가를 콘크리트를 깔고 아스콘을 그게 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사님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걸 보니까 삶에서 부딪히는 장애, 문제, 거기에서 뭔가 깨어나고 그동안에 내가 막혔던 것이 거기에서 뭔가 해소되고 정리되는 쪽으로 따라가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 공부한 사람은 그 공부가 안 된 그거를 지식으로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만심, 아만심에 빠지는 거고 그건 진짜 공부가 아니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그 틀을 또 만들게 돼요, 제가. 틀을 만들면 안 돼요. 자꾸 이제 이거는 이런 거야. 이거는 이래서 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실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거 생각이 자꾸 틀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 빈 어떤 그 부분을 생각으로 메꾸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 틀렸어요. 사실은 이거는 생각이 아니고 생각으로 정리를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라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체험하고 제가 이거는 모든 건 생각이야. 이거는 뭐 과거도 생각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체험해서 알았던 거를 제가 목도를 했던 거를 이걸 딱 체계를 안 시켜놓으면 잊어버릴 것 같은 그런 그러면 느낌.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공부가 이제 잘못 돌아가는 거예요. 정리하면 안 돼요, 이거. 근데 나중에 생각이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그냥 그런 식의
고착된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되게 유연한 생각.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좀 비슷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근데 생각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어떻게 보면 소통을 하기 위한 임시 방편에 정리된 생각인 것이지 여기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남아있으면 그게 지금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 깨어나지 않은 부분을 생각으로 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누구나가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면 그걸 생각으로 막 정리하려 하거든요. 어떤 일기를 쓰듯이. 맞아요. 일기, 막 일기 쓰고 싶어요.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데 그건 다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죠, 그것도 다. 그건 정형화된 그런 식으로 정리된 법이 없어요. 이건 신선하기 때문에, 늘 새롭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내 체험도 지금은 생각이다. 그렇죠. 자꾸 그걸 체험이 있으면 그건 다 생각이죠. 그것도 생각이다. 예. 세상이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건 지금 당장 느껴야지. 예. 내가 며칠 전에 그걸 느꼈던 거는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는 의미가 없다. 예. 망상이죠. 되새기는데 이렇게 가끔 헷갈리는 게 이렇게 자기를 하는 것도 이것도 생각인데. 그러니까 아직 이제 모든 거를 여기에 맡겨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냥 막 여기에 모든 거를 다 맡겨버리는 그런 식의 준비가 사실 그게 하루아침에 오진 않거든요. 우리가 살아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거 다 여기에 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이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해지고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그런 그 항복. 사실은 항복이죠. 항복.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는 그 포기. 그게 항복이고, 그게 항복이 되면 말을 해도 그 말에 매이지 않고 그냥 그때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정형화된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완전히 공부가, 이거는 도저히 알 수 없고 모든 생각이 다 망상이고 모든 분별이 다 허상이라는 게 분명해졌을 때 우리가 말에 걸리지 않고 법이 이런 거다라는 고착된 생각에 걸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종통, 설통 그러거든요. 종지에도 분명하게 통하고 나서야 말에서도 자유자재하게 통한다. 그게 지금 이 단계에서의 모든 견해는 망상이다. 법에 대한 정리된 생각.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느꼈던 게 이 공부는 관찰이, 아까 말씀드렸죠. 관찰이다. 예. 자세히 보는 거다. 예.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데. 탐구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탐구라는 것도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과학자가 대상을 탐구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를 비춰봄이죠. 그러니까 보게 돼요, 또. 마음의 분별을. 보다 보면 잘 보이고 진실되지 않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헷갈리는 거는 이 창구랑 생각이랑 과연 또 틀린 건가? 틀리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탐구라는 건 머리로 하는 거고 이거는 탐구할 게 없는 탐구. 그냥 어떤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잘 보여요. 노력 막 애써서 하는 거는 이원성이거든요. 의지가 있고 대상이 있는 거는 분별 속에 있는 일이고 이거는 그냥 이 자리에 이것으로서 있기. 이게 탐구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아직 구분이 안 돼요. 탐구를 그냥 놓아버리세요. 그냥. 탐구를 하면 이렇게 한참 봐요. 본다기보다는 그냥 관심이에요. 관심을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만 두시면 돼요. 관심만 있으면 돼요. 관심만 있으면 돼요. 근데 관심은 저절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의 변화를 겪다 보면 물론 이제 다른 거에 막 어떤 애착하는 게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제대로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것이 더 즐거워서 가게 되는 그런 것이지 방황인 것이지 사실 여기 탁 발을 디디면요 이것처럼 관심 가는 건 사실 없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하면서도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 예. 지금 이 일만 딱 보이는 거예요. 또 오히려 일을 더 예. 효율적으로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은 예. 뭐 복잡한 일들이니까 예. 과거의 일을 생각을 하니까 자꾸 안 돌아가죠. 자꾸 빠져먹어요. 이 기억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기억이 원래 안 그래요. 나요.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그런 밝음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놔야지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에 새겨놓지 않게 되면 잘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자연스럽고 공부를 잘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거죠, 그거는. 과거가 실제 한다고 여겼을 때는 막 그거를 되새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과거에 대해서 막 스테레오 타입으로 계속 돌이키고 뭐 한국 전쟁 때 어땠다, 뭐 때 어땠다 그게 이제 박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거기에 생각에 빠져들어서 눈앞에 보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시고 그게 이제 일종의 환시랑 같은 구조죠. 과거에 과거 얘기하면 눈이 번쩍번쩍 빛나거든요. 있지도 않은 일. 맞아요. 그게 우리들의 꿈을 진실하다고 여겨서 살아가는 중생의 삶인 것이다. 그래서 그걸 전도몽상, 꿈을 진실하다고 여기는 중생의 삶을 이제 부처님은 전도몽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세상이라 그러는 진짜 진짜 거꾸로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뒤집어져서 살고. 저는 이 건물과 이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세계 속에서 내가 세계 속에서 내가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예. 지금은 진짜 생각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예. 생각을 진짜라고 여기고 살고 생각을 있었구나. 진짜라고 여기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건물 밖에는 도로가 있고 다 상상이죠. 다 상상인 거예요. 네. 뒤에 없어요. 뒤에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여기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왜 다 생각이죠. 지금 다 이 순간의 생각을 생각.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는 이 진짜 현실 속에서 살고 생각이 일어날 때 한두 번 했다. 네. 이 생각을 했는데 이거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이 막 90%라면 네. 딱 보이는 거 요거 하나. 네. 그 생각 속에서만 살고 있었더라고요. 네.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게 점점 깨어나요. 그런 생각에서. 이거 사실은 꿈에서 깨어난다라고 표현하지만 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생각의 꿈에서 깨어나서 이제 생각이 속지 않고 생각이 진실하다고 여기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이제 생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감각적인 대상들이나 이런 것도 감각적인 어떤 상일 뿐이지 실체가 아니거든요. 그게 명백하게 밝혀져서 어디에도 만약에 지금도 한 90%가 생각이라면 이제 거기에서 걸리지 않게 되잖아요. 뭐 이런 생각을 하든 저런 생각을 하든. 전체가 그렇게 되면 어디에도 걸리지 않죠. 그래서 그걸 확연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뻥 뚫려가지고 온 우주가 뻥 뚫려서 그냥 확연하다. 한 통 속이다. 이런 식의 표현도 하는데 그러면은 진짜 모든 존재감이 싹 빠져나가는 어떤 대전환? 이 우주의 모든 존재감이 싹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그런 삶. 그게 걸림 없는 삶. 선사들이 말하는 일이 없는 삶. 일이라는 게 뭐가 어떤 객관적인 일이 없다 이거죠. 존재가 없다 이거죠. 그것이 무슨 통 밑이 빠진다라는 식의 어떤 경험적인 언어로도 표현될 수가 있고 그걸 정멸, 불교에서 말하는 니르바나, 열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원래 세계가 이런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유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맞아요. 예. 요즘은 시간도 너무 빨리 가고요. 예. 근데 그냥 이것만 보고 있는데도 예.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예. 시간 가는 줄 모르시죠. 그리고 시간 관념이 잘 안 생겨요. 시간 관념이 안 생기고. 예. 관념이에요, 그 시간도. 옛날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지루해서라도 10분을 못 버텼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혼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1시간이 금방 가요. 그렇죠. 그리고, 심심하지도 일주일에 않고. 대한 개념도 없고, 심심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예전에는 사람 만나고 이런 것이 즐거웠다면,
좀 귀찮아질 수도 있고 재미도 귀찮아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혼자 있는 것이 더 즐거울 수도 있고 혼자 산책한다거나 이런 것이 더 즐거워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사실은. 이게 온 우주가 그야말로 사상 누각이구나 이게. 그냥 이 신선한 이것이 묘한 작용일 뿐이구나라는 것이 확연하게 밝아지면 실체가 없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무상성 이런 것에서 허무함을 느끼는 허무하지가 않아요. 되게 신선해요. 되게 살아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그런 이제 게 뭐 공부인의 어떤 삶인 것이고 그걸 떠나서 그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라시가 말하는 있는 그대로 그게 진짜라면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진짜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너무 간단하니까 너무 간단하죠. 어떨 때 단순하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죠. 과거의 삶을 돌이켜 보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특이한 게. 예. 특이한 게 뭐가 있으면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마땅히 생각해 보면 또 예. 특이한 게 뭐가 특이할 거라는 것도 내 관념이지. 특이하다면 이게 컵이 특이할 수도 그렇죠. 있겠고. 그렇죠. 신비한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책을 보는 게 신비한 거예요. 이 일이 신비지, 진짜 신비지. 어디 가서 뭐 특별한, 그러니까 책을 안 보더라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게 신비인 거예요. 엄청난. 과거를 생각으로 따지면은 이게 더 신비한 거예요. 예. 생각은 예. 무형의 것인데 예. 이건 뭔가 있잖아요. 그 지금은. 예.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없더라도 여기에 이걸 비추는 빛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이게 있잖아요. 네. 뭔가 있잖아요. 예. 그게 더 신기한 거 그렇죠. 같아요. 이게 신비한 건데 또 공부가 더 되면 뭐가 신비한지 아세요? 과거를 생각하는 게 엄청 신비한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과거가 떠오르는 게? 그렇죠. 이것도 창조죠.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죽은 거, 물론 공부 과정 중에 그런 어떤 여정은 필요해요.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풀려나는 게 필요해서 이거 놓아버릴 대상이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공부가 되면 과거를 생각하는 게 신비한 거죠. 이 자체의 어떤 깨어있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미래를 상상하는 것도 물론 그런 내용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자체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갖 생각이 신비한 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딴 거는 모르겠는데 생각도 이 일이다 했을 때 그게 가장 헷갈렸어요. 이건 딱 드러나는 이걸 얘기하는데 왜 생각도 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도 이거랑 딱 붙어 있어요. 이거랑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몰랐어요. 그걸 이해가 안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생각도 지금 이거잖아요. 이걸 이 부분의 한 부분 이것의 표상 뭐 이런 거에 물결 이걸 드러내는 하나의 이건 물이라면 물결이죠. 그때 그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때 말씀하신 어떤 스님 조사 스님 얘기를 하면서 뭐 꿈에도 뭐 평시에는 여야한데 뭐 꿈속에서는 대스님 꿈속에 들어가면 잘 때도 뭐 이러냐. 그때 그래서 그걸 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왜 맞아. 나도 꿈속에서 이거는 못 느끼겠던데. 그러다가 한참 보니까 그 꿈속이 어제 꿨던 꿈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그렇죠. 생각이네. 그 스님이 얘기했던 지금도 여야하냐 이거는 지금 여야하잖아요. 그 꿈이 지금 있잖아. 그 뜻이구나. 그것도 되고 또 뭐 꿈 꾼다고 해서 사실 이거 내가 챙기고 안 챙기고 이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꿈의 어떤 이미지나 표상 같은 경우도 이게 이 일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그때는 내가 뭐 그 사실을 꿈속에서 우리가 오매이려를 얘기할 때 꿈속에서도 이게 분명하냐라는 거는 자기가 공부하는 것이고 그것이 망상인 것이고 사실은 이 사실을 딱 깨닫고 나면 꿈꾸는 것도 이것이고 꿈 깨서 활동하는 것도 이것이죠. 그렇죠? 네. 꿈을 지금 기억하는 것도 이것이고 깊은 잠을 지금 분별하는 것도 이것이고 이거 아닌 게 예외가 없어져 버려야 되는 삶의 전 영역에서.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가 걸림없이 자유자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꿈꿀 때 꿈이 그것도 생각이고 이미지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꿈도 이거죠.
근데 그때 내가 챙기느냐 못 챙기느냐 그건 자기가 공부하는 거야. 그건 조작이죠, 그게. 이거는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늘 이것이라는 밝음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말하자면 깨달음인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어렸을 때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렇죠. 나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물결인데 내가 뭐 물결이 내 원래가 자신이 물이라는 거를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물을 벗어났습니까? 늘 이것이었지. 생각 속에 들어가서도 걸림이 없어야 되고 생각을 하면서도 걸림이 없어야 되고 뭐 이거 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죽음의 순간도 이것이다. 죽음을 지금 생각하는 것도 이것이다. 아, 그렇게 봐야 돼. 저는 죽음이 없다라고. 지금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니까 죽음이 없는 물론 거지. 당장 지금 이게 죽음을 마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잖아요. 큰 사고를 당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근데 그 성성함이 그 모든 표상이 이것이죠. 어디 이걸 벗어나서 죽겠어요? 아니, 저는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분별상이고. 죽음을 생각하는 게 이것이죠. 이것이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죽음도 이것이라고 그렇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니까 그게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이 여기 있다 보면 내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분별상들이 다 이것이라는 확인이 되어가면서 다 회귀하는 여정이거든요. 아직 처음부터 다 회귀가 안 되죠. 일상에서의 밝음,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생각 속에서의 밝음, 모든 상상 속에서의 밝음, 모든 상태 속에서의 밝음, 다 이것으로 이렇게 확인되는 여정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미세한 것에서도 이것이라는 어떤 밝음, 그게 이제 남아있는 공부고, 뭐 다른 거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따로 두었던 것이 다 이 일이라는 그 밝음. 그래서 온 우주가 이것이라는 명료한 자각이 일어나야지 그때서야 우리가 자유롭게 자유자재하게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법에도 밝아지는 것이다.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생각과 현실을 구분 딱 그것만 그것도 엄청난 안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걸 또 모든 걸 또 이거라는. 그거는 이제 이것도 이 얘기도 지금 당장 소화 안 되는 부분인데 또 공부하다 보면 이게 많은 부분이 이렇게 자기 현실이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모든 게 이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깨달을 몫이 우리 있고 그것이 공부인 것이다. 예외 없이, 나머지 없이, 미진함 없이, 찝찝함 없이, 왔다 갔다 함 없이 이게 이제 밝아져야 되죠. 조금의 어떤 기미나 느낌조차도 여기서 일어난 어떤 표상이라는 것이 명료하게 밝아져야 되죠. 그러면 이것이라고 할 것도 사실은 없어져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것도. 그게 이제 공부인 것이고, 이제 시작이니까 꾸준히 여기에 관심 갖고 네,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이제 1시간 이상 얘기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